예, 저는 일본 특허청에서 심사관을 하고 있는 야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의장 심사 쪽의 책임자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정식 제 명칭은 상석 총괄 심사관으로서 심사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중일 모두 다 지금 디자인이 굉장히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디자인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이 디자인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한중일 3개국의 관계자들이 이 디자인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 보호하는 의미에서 관계자들이 모여서 디자인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정으로는 이 디자인 포럼은 내년에 일본에서 또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본에서 개최가 되게 되면 이전에 중국에서도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한국에서 했고 내년에 일본에서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한중일 3개국의 기업 관계자 그리고 국민들이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3국이 경험한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디자인 포럼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를 받은 일본에서 온 야마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3월 11일에 일본에서는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국민을 대표하여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일본의 동쪽이 괴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중국 그리고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또 그리고 키포, 사이포에 계신 분들께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고요. 또 원조를 해주시고 또 따뜻한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해외에 있는 친구들의 이러한 원조를 받으면서 재빨리 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대지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갈 생각입니다. 또 여러분들로부터 큰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일본의 디자인 제도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일본 특허청이 그 조직도입니다. 저는 심사 업무부 안에 의장부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1명의 심사관, 의장 심사관이 있습니다. 이 조직 안에서 심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자인 제작에 관한 것도 저희들 쪽에서 기획, 입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에 관한 2010년 통계 결과가 되겠습니다. 의장 출원은 2010년에 31,756건이 있었습니다. 등록 건수는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심사를 거쳐서 등록하게 된 건수는 27,438건. 그리고 저희들의 심사에 걸리는 시간인데요. 작년에는 평균 6.5개월이었습니다. 의장 출원의 동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출원은 조금 색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패키지, 포장용기 등이 제일 많은 출원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제일 많은 것이 전자기기, 또 통신기기, TV나 휴대폰 이러한 것들이 제일 출원이 많습니다. 그 밖에도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조금 다른 나라보다 조금 많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자동차라든지 운반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업체들이 이 자동차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출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매년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그 원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요. 그것을 꺾은 선 그래프로 바꾼 것이 이것입니다. 제일 위가
전자기기 또 통신기기였습니다. 업체로서는 일본의 출원인으로서는 소니, 그리고 NEC, 그리고 후지츠의 출원이 많았습니다. 그 밖에도 위에서 세 번째 선이 보이시죠? 이것은 백색 가전, 냉장고나 세탁기의 출원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0년 전만 해도 제일 많았던 곳입니다. 출원인으로서는 파나소닉, 토시바, 샤프, 산요, 미쓰비시 전기, 히타치 이러한 곳이 출원인이 많았습니다. 점차 적어져서 정체되고 있고 지금은 3위로 떨어져 있죠. 그렇다면 외국에서 일본으로의 그 디자인 출원 건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많은 것이 유럽 또는 미국 쪽에서의 출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은 중국에서의 출원이 많고요. 또 한국에서의 출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조금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의 출원은 가구 또 조명기구에서의 출원이 많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출원은요, 조명기구 그리고 패키지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LG 쪽에서 LED 전구라든지요, 아모레 퍼시픽 쪽에서는 화장품 용기 쪽에 출원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일본에 있어서의 등록된 비율인데요. 해외에서의 출원은 등록률, 등록 심사를 거쳐서 등록하게 되는 비율이 일본 업체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약 80%가 되고요. 그렇다면 일본 기업에 출원해서 등록하게 되는 비율은 대체적으로 85%가 되겠습니다. 출원 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분 의장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부분 의장 제도는요, 그 밖에도 미국이나 유럽 또 인도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부분 의장의 그 출원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한국 분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인데요, 관련 의장인데요. 1999년에 유사 의장 제도에서 관련 의장 제도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점차 관련 의장 제도에 대한 출원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일본의 의장 심사의 기간과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왼쪽 편에 있는데요, 2000년 이 해에 일본에서는 의장 심사 시스템의 그 관세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6.5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심사 기간에 대해서 일본 기업의 요청이라든지 그 요청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가전제품, 통신 분야에 계신 분들은 일본의 의장 심사 6.5개월이라는 것은 이미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특히 자동차 업체에서는 더 이상 빨리 하게 되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편 문방구라든지 그 모방 상품이 빨리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어쨌거나 어떠한 기업이든 어떠한 업체든 또 하나 기업에서 요청해 오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자면, 일본에서는
심사를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심사주의로 심사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100%였습니다. 이것은요, 일본은 소송을 별로 바라지 않는 국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리 심판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심판에서 어느 정도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기업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심사 기간의 단축화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의장에 있어서의 심판 제도 이용도 이 건수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사 단계에서 연간 약 4,000건 정도 거절이 있게 되는데요. 이 4,000건 중 약 10%에서 15%가 심판 제도를 이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대체적으로 제일 많은 것이 거절 사정, 심사 단계에서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 불복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이 중에서 불복한다라고 해서 신청을 한 것 중에서 심사 단계의 것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40%입니다. 40% 정도는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허 의장 상표 중에서 제일 높은 수치입니다. 의장이 제일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상표에 대해서는 30% 정도의 수치가 되겠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는 저희들의 의장법 개정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빠르면 다음 달이라도 결정이 날 것 같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심의가 되고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의 등록 요금을 좀 감액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중점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장의 등록료를 감액한다는 이거의 최대 목표는요. 일본의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브랜드력이 높아집니다. 그 브랜드 구축을 시키는 것이 최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11년에서 20년까지는 반액으로 이제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의 개정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등록 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일부 개정에 멈춰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 개정은 금년도에는 특허가 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장제도의 의정법의 근본적인 개정을 할 생각이므로 그 중에 일부로서 이번에는 등록료만을 재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밖에도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법률 개정에 의하지 않는 운용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지난주 5월 20일에 퍼블릭 코멘트에 실려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일본어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흥미가 있으시다면 그거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부분 의장 출원에 대해서는 유저의 절차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도면을 약간 간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 수를 줄여서 도면을 작성해도 된다라고 하는 기준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쪽 초록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면 디자인에 대해서 요건의 명확화 그리고 완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는 변화를 하게 될 때는 앞과 뒤에 화면 디자인이 꼭 똑같아야지만 일본에서는 하나의 의장으로 인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완화시켜서 꽤 많이 바뀌어도 형태의 연속성만 인정된다면 이번에는 하나의 의장으로서 인정을 하자라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이쪽 위쪽 두에 관해서는 빠르면 이번 여름부터 그 출원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는 특허를 메인으로 개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바로 검토를 해서 수년 내에 의장법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래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화면 디자인 보호를 확충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산업 안에서 비주얼 디자인, 컨텐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고요. 출원도 되게 많습니다. 괜찮을까요? 많은 디자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컨텐츠라든지 그런데 그래서 3D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디자인으로서 보호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물품 여러 물품에 응용이 되기 때문에 물품의 응용 범위를 더 확산시키자라고 생각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편리성 향상에 대해서는요. 기업에 있는 사람들의 부담, 코스트를 좀 더 경감시켜주고자 절차, 포맷, 그리고 요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원 요금이라든지 등록 요금을 다시 한번 검토할 생각입니다. 보호 니드의 다양화에 대해서인데요. 일본에는 여러 산업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또 IT 업계, 또 가전업계, 문방구, 여러 유저들이 출원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 각각의 논의를 그분들에게 하고 있고요. 기업에 계신 분들이 특허청 이러한 것을 좀 특허청에게 좀 이런 걸 고쳐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런 것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인데요. 이것은 국제적인 전개가 되겠습니다. 재빨리 한국의 특허청에서는 헤이그 협정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죠. 일본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저희 나라는 정말 신중한 국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논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저들이 어떠한 나라를 타겟으로 해서 권리를 갖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절차를 하는 것이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지 특히 일본의 유저들은 85% 정도가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람들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제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삼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헤이그 협정 그리고 로카르노 협정에 가입을 했을 때 신중하게 고객인 유저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평균 6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을 지키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를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신중하게 논의를 해서 몇 년 이내에 답을 발견해 가고자 합니다. 오해가 없도록 또 말씀을 드리자면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저희 나라에 있어서는 유저들의 입장을 제일 존중을 하고 그분들의 맞는 그러한 법 개정을 해갈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에 근본적인 대책을 할 것이고 또 몇 년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마지막인데요. 저희 일본을 둘러싼 환경으로서 옆나라인 한국 그리고 중국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또 유럽 그리고 미국과도 그 대회합을 하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시아권에서 일본의 기업 그리고 한국의 기업, 중국의 기업에 있어서 아주 사용하기 쉬운 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그런 뜻에서 그러니까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에 대한 지원, 인도에 대한 지원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그리고 저희들끼리의 협력 또 협력을 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리를 빌어서 또 말씀을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유저분들께서도 오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JPO 페이지 안에 간단하게 의장권에 관한 내용도 있으므로 흥미가 있으시다면 부디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발표는 이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